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들 중에 한 200억에서 300억 가량 큰 건물들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형 건물들을 네네. 했었죠. 저번 네네. 주차의 목적은 좀 내가 정말 드림 같은 건물, 이런 건물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싶은 건물들을 추려서 저희가 했는데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0억부터 한 70억에 있는 건물들, 이제 네네.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현금 한 30억을 가지고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저희가 영상을 촬영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소액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건물 중에 대로변 코너 네네. 건물들만 저희가 추려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매각된 사례니까 이제 이런 건물들도 대로변에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인지를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이제 내가 이 돈으로 대로변을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건물들이 이제 있다라는 정도의 이제 뉘앙스로 보여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네네. 가시죠. 네, 팀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제 저희가 길동역이라고 이제 5호선에 있는 곳인데, 네네. 네, 이것도 이제 사실 뭐 강동역, 천호역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호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길동역 3번 출구에서 네, 역 대로변 출구 바로 코너네요. 앞에 있는 네네.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 네네. 뭐 맞은편에도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있고 이렇게 코너에 이제 횡단보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건물의 한번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때요? 약간 이 주변의 상권을 보면은 네네. 약간 상권이 좀 이렇게 막 커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네네. 여기 막상 가보면 유동인구는 또 상당히 또 많은 그렇죠. 뭐 위치거든요. 길동역 유동인구 네. 굉장히 많고 또 이 라인은 뭐 메디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그렇죠, 형성이 그렇죠, 되어 그렇죠. 있는 상권이잖아요. 역시 잘 아시네요. 네, 이면도로는 약간 상업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유흥업소들도 좀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하긴 하지만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주변 제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안쪽 이면은 다 상업지로 되어 있어요.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좀 가보면 이제 유흥업소들도 좀 상당히 많고,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이제 재건축 부지나 뭔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조금 건축을 하려고 이쪽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그리고 자 바로 개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개요입니다. 일단은 매매 금액은 54억 7천만 원. 네네. 네. 그리고 대지 면적이 54평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연면적은 149평으로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아까 외관도 보셨지만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인데 그냥 페인트 칠 정도 한 건물이네요. 네네. 하얗게. 굉장히 그 좋아하는 화장한 네네. 건물인 메이크업 건데. 한 건물. 네. 네네. 이 건물이 이제 평당 1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주변에 제가 시세를 보니까 맞은편에 거래가 된 거는 한 8,600 정도? 네, 네. 이 정도 시세가 거래되는데 그건 좀 전체 매매 금액이 좀 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4억 7천이라는 금액이 평당 1억이라고 하면 좀 평당 금액으로는 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중에 60억 미만의 이렇게 대로변 네.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잡는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조금 좋게 본 건물 중에 하나였었고 수익률도 보시면은 임대료가 월에 1,300만 원씩 나와요. 그럼 그래서 수익률이 3.17% 정도. 이게 사실 이것도 저희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은 네네.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서울권에서 대략 한 2.45%로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또 한 12월 달이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아니 이런 건물이 있으면 나도 지금 사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 건물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가 됐거든요. 네. 나온 지꽤 됐었죠. 네, 이게 이번 연도 4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네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년 4월 정도에 나온 건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나기는 네, 하지만 금액이 좀 오르긴 했어요. 처음 네네네. 나왔을 때보다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계속 매각이 안 됐었다가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매각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6월 달에 잔금을 하신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건물을 좀 못 보신 분들도 저는 아직까지도 또 많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번 사례로 또 좀 가져온 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지도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 이 건물 주변에는 그렇게 크게 호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기존에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네. 강동역이 좀 뭐 미사역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네네. 그 아래에는 이게 둔촌동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 올림픽공원 따라서 좀 쭉 내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5호선이 두 갈리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불편했는데 이번 이제 2025년도에 길동역이랑 둔촌동역을 이제 이렇게 직결화 시켜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뭐 이 건물을 좀 받침을 하기에는 큰 호재는 네, 그냥 네. 뭐 양념 정도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괜찮은 편인데 양념. 네, 좀 그 정도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지가에 반영이 되지 지가에 않았나? 반영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음 건물 팀장님께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다음 건물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네. 네, 그 역세권 약 1분 거리 대로변 코너에 있는 상업지 건물입니다. 네네. 굉장히 건물 컨디션도 괜찮고 네.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은 건물인데 네네네. 지도로 한번 보시죠. DDP가 여기 있고요. 네, 2호선, 4호선,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APM 뭐 네네, 이런 그쵸. 것들 막 건물 큰 건물들 다 막 예전에 있었던 그런 예전에 곳이죠. 뭐 광희문이 바로 여기 있고 네, 바로 그 광희문 앞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로드를 보시면 여기 광희문 있고 바로 앞에 이 건물이죠. 뭔가 역사적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광세권. 광세권이 뭐야? 광희문 세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가치가 굉장히 있을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 네네. 또 대로변 코너에 있어서 네, 가시성도 굉장히 좋고 이제 신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건물이 60억대의 거래가 됐는데 개요 바로 보시죠. 네. 네, 개요는 62억, 네. 대지 면적 75평, 연면적 184평의 건물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네네네. 네, 이게 62억이니까 평당 약 7,500 수준의 거래가 된 거죠. 네, 트리플 역세권 상업지 대로변 코너 건물이 평당 7,500이면 네네.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사실 좀 엄청 저렴하죠. 많은 분들이 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 1억 미만의 노선 상업지는 네네. 진짜 좀 저렴한 거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네. 이게 노선 상업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상업지로 되어 있고 해서 이제 건물 가치는 정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게 싸게 팔렸냐? 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유가 또 있어요. 보통 다시 지도로 갔을 때 문화재가 근처에 있는 경우는 문화재 경관을 보존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너무 옆에 큰 건물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그 문화재가 안 보이게 되다 보니까 문화재 근처에 있는 건물들은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광림은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최고 높이 14m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14m. 네, 그러니까 상업지인데도 높게 못 짓는 거죠. 대략 한 3, 4층 정도로 지을 수가 네네네. 있어서 지금 이게 용적률을 175%를 받았는데 그냥 다 채워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지긴 하지만 상업지 역할을 못하는 상업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네. 거기 그 평균 높이가 한 3m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층고가. 네, 네, 층고가 하면은 아무리 올려도 한 4개 층 정도가 4개 층 제일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죠. 아, 네. 그건 좀 많이 제한이 네. 됐었구나. 신고로 2m로 하면 물론 6층까지 질 수 있지만 그렇죠. 아, 2m는 좀 네. 너무 낮으니까. 제가 딱 걸리는 사이즈니까 네, 제 저희 키가. 네. 키로 생각했을 때 보면은 2m 진짜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m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한 4개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단점이 확실한 건물이긴 네, 했네요. 네. 네네.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네. 그것 때문에 매입을 꺼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리플 역세권 대로변 코너 2종 일반 주거 지역 건물을 평당 7,500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또 대로변에 60억대 건물을 네, 사야 네. 한다는 것도 그렇죠. 네. 근데 또 신축이기도 하고 나는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종 건물을 7,500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뭐 약간 좀 역세권이나 뭐 상권 좀 있는 곳을 봤을 때 이면도로도 7,000, 8,000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약수도 네네. 그렇고 신당동도 그렇고 뭐 강남은 뭐 이면 2종 이런 데도 뭐 1억이 뭐 넘어가니까 1억, 2억, 3천, 3, 4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따지고 봤을 때 이 7,500이 정말 저는 합리적인 금액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직접 쓰실 분이나 임대를 주는 분들도 있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도 대출이 또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건물 그렇죠.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네네. 대출이 지금 약 53억 정도가 나왔어요. 아니 62억인데 53억이 나왔어요. 네, 거의 한 80%가 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죠. 저희 실제 현금을 하면 한 15억 정도 선에서 10억 정도 선으로 네, 이제 그죠. 매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으로 했을 때 이제 임대를 계산을 하고 하면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임대료는 약 1,200에서 1,300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저도 이때는 너무 좋았던 건물이어가지고 네, 이것도 네. 이제 자주 브리핑이 나왔었던 건물인데 네, 네. 사실 이 건물도 매각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린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광희문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층고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가진 건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두 바로 번째 네, 또 사례도. 다음 건물 보시죠. 네네네. 네.
또 세 번째 건물입니다. 네네. 네, 이제 이번에도 상도역이라고 7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네. 곳인데 이번에도 이제 상도역 7호선에서 약 한 5번 출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300m. 네네. 네, 이제 도보로 4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네네. 뭐 팀장님이 뛰면은 1분 3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아, 가능하죠. 네, 그런 거리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사실 이제 대로변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 네. 주변에가 이제 아파트들이 한번 보시면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의 아파트도 있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빌라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뭐 좀 대형 아파트들도 이렇게 뒤에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들 세대만 비교했을 때는 약 한 2,500세대 정도. 그 이제 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제 4, 생각에는 5천 세대 정도는 나올 그 정도는 좀 충분히 이 나오는 주변에 세대가 분포가 되어 있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좀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래는 사실 뭐 숭실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숭실대랑은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숭실대랑 중앙대 학생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좀 충분히 뭔가 이제 수요가 좀 일어나는 위치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네. 제 건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깔끔한 신축 건물이네요. 네, 이것도. 더 룩스 JM이란 건물이고 물론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깔끔한 건물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서 가장 깔끔한 건물 중에 하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바로 또 개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개요인데 보면은 매매 금액은 64억. 네, 음. 거의 뭐 저희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한 50억에서 한 그렇죠. 60억대 사이인 거죠. 네네. 그리고 대지 면적은 76평, 네. 그리고 이제 연면적은 202평이고 음. 건물은 2019년도에 지어진 진짜 신축 건물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신축하긴 하는데 한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네, 신축인 네. 거고 네. 저희가 뭐 5, 6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네, 신축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네. 이제 그리고서는 임대료도 약 월에 한 1,500만 원 정도 그럼 발생돼서 수익률이 얼마인 거죠? 임대 수익률은 2.95% 정도가 네네. 나왔고 네. 건물 이제 평당가를 좀 잡았어요. 이게 네네. 이제 2019년도에 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좀 감가상가 해가지고 한 8억 정도를 건물 가격으로 잡았고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한 평당 7,800만 원 들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토지 가격은 7,200만 원에 매입을 한 내용입니다. 네네. 제가 여기 주변에 좀 시세를 한번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 상도역 주변으로 조금 더 메인 입지에 가까운 곳들이 평균 거래된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2천 사례가 두 건이나 있더라고요. 이 건물도 사실 300m면 엄청 가까운 건데 그렇죠. 그 근방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당 금액은 이건 좀 저렴한 수준으로 매입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인근에 그 엑소의 세훈 씨도 그렇죠. 건물을 매입하셨죠. 그게 한 19년도? 네, 2년 전쯤. 그래서 2년 정도에도 매입을 하신 걸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또 팀장님 거래하신 거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법정 주차 대수가 일단 5대로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주차는 이제 9대 정도까지 가능했었던 주차도 거고. 임대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아유, 하나죠. 너무 중요하죠. 뭐 물론 이제 이 건물을 좀 이제 매입을 하려면은 그때 당시 좀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위에 층이 6층이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주택 건물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자가 이제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고 이제 매수자가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네, 건물이기도 했고 또 대출도 진짜 잘 나왔거든요. 대출 나온 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40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걸 제가 진행했을 때 건물 대출이 가능한 건 40억에서 한 43억 정도. 43억 정도. 네, 그때 금리로 제가 받았었던 게 거의 한 2.8, 2.9 이 정도까지 네네. 받았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3%가 조금 넘지만. 훨씬 넘지만 네네. 그때 당시 좀 약간 금리도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네네. 이제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었던 건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보는 자료 중에 그렇죠. 하나였습니다. 역세권 또 상도역도 뭐 엄청 비선호한 지역도 아니고 네, 그렇죠, 여기랑 그렇죠. 가깝고 또 신축 건물에다가 네. 또 건물 컨디션도 좋고 수익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딱히 뭐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건물이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건물도 그 기존의 약간 그 사례들처럼 뭐 물론 이렇게 1년 정도 걸리진 않았지만 네네. 시장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약간의 텀이 좀 있었던 건물이에요. 이 네네. 건물들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물들이 매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매각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했었던 그렇죠. 건물들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나간 건물은 아니고 네네. 아무래도 강남권을 먼저 보시다가 강남권에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곽적으로 눈 돌리는 분들이 네. 이제 이런 거를 매입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25m 대로변에 한 60억대에 뭐 대출도 한 40억이 나오면 실제 제가 나가는 현금은 뭐 취등록세까지 해도 한 30억 정도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도 대로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팀 마지막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잘 봤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건물인데 저는 이 건물이 올해 하반기에 거래된 건물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았다.
라고 생각되는 건물이에요. 사업용으로는 정말 좀 A급 건물이었다. 네네. 저 그 생각하는 건물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한 100억 미만 강남 서촌 강남권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건물인데 위치 먼저 보시죠. 위치는 양재역이 이렇게 있고요. 네, 동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가 양재전화국 사거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오면 양재천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영동 2교 교차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양재천 바로 위에 이제 이 건물입니다. 보시면 앞에 대로변이 이렇게 넓은 대로변이 있고요. 바로 뒤에 이면도로도 접해 있어서 네. 양면도로를 낀 건물이고 맞습니다. 네, 로드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로드뷰로 보면 이렇게 다 줄줄이 서 있는 건물들 사이에 있는 빨간색 건물이고요. 보시면 얘만 좀 리모델링이 안 되고 노후화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예전 건물이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옆에 건물들로 다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면도로, 양면도로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는 앞에도 가능하고 뒤에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네네. 앞에도 주차도 편하게 되어 있죠. 또 뒤에도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서 주차는 뭐 한 10대 이상도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외관도 정말 딱 네모나게 잘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하기 딱 좋은 사이즈가 나오죠. 진짜 자주 보러 갔는데 이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얼마에 거래가 됐고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건물은 77억에 매매가 77억. 됐고요. 네, 대지 면적 90평, 연면적이 360평이에요. 어마어마한데? 엄청 크죠. 네. 이게 지금 연면적 평당가가 지금 2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연면적 평당가가 대부분 3천만 원, 3,500만 원 3,500 이상이거든요. 넘어가죠. 네, 네네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당가로 봤을 때 8,500이라는 건 뭐 저렴한가 아닌가라고 뭐 약간 의심할 수가 있겠지만 연면적 평당 가격이 2,100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합리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91년도에 건물을 지었지만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용적률을 299%를 받았죠. 50% 정도를 더 추가로 받은 거네요. 250인데 50%를 더 받아서 한 계층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현재 7, 80억대 강남에서 정말 프레임이 나오는 그런 건물 찾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 소유주가 여러 가지 채권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진행했었던 건물이고 네네네. 네, 매매 절차도 이제 쉽진 않았지만 네, 그때 잘 뭐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을 하신 케이스이고요. 대출도 이 건물은 좀 되게 잘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건물 가치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탁상 감정가가 80억 이상 나온 것도 있었고요. 저도 그거 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출 원금은 63억. 네, 실제로 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었고, 77억 건물인데 약 15억에서 20억 정도만 있어도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건물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약간 RTI 기준이 아니면 네, 법인으로 사용한다, 본인들 실사용용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대출이 엄청 많이 나왔을 거고. 그렇죠. 최근에 강남권에 한 10억, 20억 정도로 이제 매입하시고 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케이스였던 네. 그런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료가 약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직영 부분도 이제 뺀 곳이에요. 직영을 한 2개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네. 빼고 이제 1,500만 원이 나왔었고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리모델링을 좀 외관만 옆에 있는 건물들처럼 깔끔하게만 한다라고 하면 연면적이 360평이 넘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은 넘을 수 있었던. 네. 2천만 원만 넘어도 수익률은 3%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메리트가 있었던, 사용하기에도 좋은 건물이고 네네네. 임대 수익으로 가져가기에도 정말 좋았던 그런 제가 하반기에서 좋아했던 건물 중에 네, 하나입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최근에 건물을 매입할 때 이제 메리트 되는 게 뭐냐면 그 자연과 가까운 그런 걸 선호를 하시거든요. 네, 약간 강남이지만 공원 이런 네, 거. 공원이 근처에 있고 또 이제 이 건물은 양재천에서 한 1분이면 갈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또 양재천이 정말 잘 꾸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옥으로 하기에도 직원들 복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이제 가미가 된 그런 건물이었고 최근 도산공원 같은 경우는 평당 2억 2천, 2억 3천에 그죠, 거래가 되고 그죠. 있으니까 네네. 차후에 평당 1억 이상도 리모델링만 잘한다고 하면 볼 수 있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전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네네. 맞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네네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50억부터 한 70억까지 이제 대로변에 있는 매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매매 사례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건물들도 사실 좀 많이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랑 저랑도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로 매각된 사례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물들.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이게 실제로 이런 금액에 매각이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래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매매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건물을 보는 좀 안목도 늘리면서 보석 같은 건물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좀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매매 사례를 보여드린 건물들은 그래도 정말 한 사례가 한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괜찮다. 나름 이거는 팔렸지만 더 뭐 추천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이다라는 네네네. 걸 추려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이 정도 수준의 건물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뭐 매입할 때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좀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조금 뭔가 의구심이 들거나 좀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은 뭐 저희 아래에 이제 본문에도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평가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빌딩을 매입하고 싶다라는 의뢰를 많이 주셨는데 최근에는 매입을 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건 괜찮은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신 분도 많이 계세요. 요즘 확실히 그런 연락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나름 약간 사명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말 설명을 드리거나 어떤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베네핏은 충분히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네.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